음식료 업종은 사실 몇 년 전부터 제가 좀 강조를 드렸던 분야긴 한데 실적들은 양호했지만은 주가는 상당히 오랜 기간 지지부진했습니다. 최근에는 또 너무 급등 양상이 있긴 한데요. 그래서 빙그레를 보시게 되면은 보십시오. 이게 지난 거의 20년 차트가 되는데요. 계속적으로 이 하방을 벗어난 시점부터 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하방을 벗어나더라도 반등에 그치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실적이 지속적으로 메로나가 역할이 컸죠. 메로나뿐 아니라 제가 이제 캐나다 출신의 그 미녀드레스에 나왔던 분인가요? 빙그레 바나나 우유를 그렇게 좋아하던 외국인들의 모습을 보고 그 말씀도 드린 바 있고요. 지금은 조금은 지금 막 들어가긴 좀 그런데, 이게 모든 게 좀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외국인이 증가되는 거 보시죠. 외국인이 증가될 때에 꾸준히 잘 보셔야 되고, 기관도 같이, 외국인 기관 쌍끌이죠. 이후에 기관은 살짝 매도하기 시작해서 조정이 오는데, 외국인이 더 사면은 괜찮은데 외국인마저 빠져나가게 된다면은 여기가 상승의 끝일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 추세를 좀 보셔야 됩니다. 여기 깨지게 되면 중단기로는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근데 떨어지다가도 이런 애들 한 번 더 이렇게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한 번 더 오버슈팅 뽑고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농심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농심도 상황은 비슷한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식이 실적이 받쳐주는 애들은 그냥 떨어질 때마다 꾸준히 사모으는 게, 농심은 올해 1분기 실적이 조금 그냥 그래서, 근데 외국인은 좀 볼까요? 외국인이 그동안 좀 계속 들어왔었죠. 요즘에는 조금 행보하고 있지만, 오뚜기를 좀 잘 보십시오, 여러분. 외국인이 별로 되진 않은데, 많지는 않은데 그동안 외국인이 빠졌다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 레벨도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아주 많이 오른 레벨은 아니죠. 지금 오뚜기에 대한 믿음이 있으시다면은 좀 외국인이 또 더 들어온다면은 한번 접근해 볼 만한 곳인데, 중단기 매매는 그래도 손절은 잡아야죠. 나중에 이 라인은 지켜내야 됩니다. 글쎄요, 한 41만원대 정도가 되려나요? 이렇게 떨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그 라인 정도는 지켜야지만 나중에 오를 수 있다. 엄밀하게는 최근에 상승하던 요거는 조금 깨진 상태인데 아마 다시 반등이 오겠죠. 동원 F&B도 제가 좀 좋게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외국인 들어오고 아직은 추세를 깨지 않았지만은 좀 쉬었다 가긴 할 것 같긴 한데요. 기관 쌍끌이가 제일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같이 끌어올릴 때 이렇게 빙그레나 동원이나 그리고 이제 사조대림도 좀 좋게 얘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애들은 조금 품질 자체가 좋은 거고, 대상은 뭐 이제 미원 그런 건데, 얘는 그거보다는 이 대상이거든요. 저평가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뭔가 한 방이 있을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뭐 미원도 뭐 어떻게 보면 국민 조미료 아니겠습니까?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외국인이 빠지다가 꾸준히 들어올 때 여기서 같이 한번, 요거는 여러분 기관이 만든 거죠. 자 보세요. 외국인은 계속 매수하는데 기관이 매도해서 가격이 하락할 때 외국인 따라서 계속, 여기 하이닉스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상승을 먹게 된다. 지금 올라서 저평가가 좀 해소는 됐겠습니다만 뭐 지금도 뭐 고평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많이 올랐어도. 사조대림 요즘에 급등하긴 했는데 제가 좀 애매하게 얘기했죠. 이게 이 대림 소나무 얘네가 굉장히 맛있습니다. 맛있는데, 근데 아무래도 일본의 그 방사능 때문에 제가 조금 좀 망설이면서 말씀드렸던 종목으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얘는 이제 외국인은 원래 많지도 않고, 외국인은 별로 많지 않고, 그냥 기관의 지금 장난질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승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경고도 떴고 하니까 이제 조금씩 좀 줄이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 중단기를 매매하실 때 줄이더라도 추세가 깨지지 않을 때는 분할로 조금만 줄이는 거, 전량 매도하시면 안 되고요. 추세가 깨지는 시점에서 많이 매도하는 게 정석이 되겠습니다. 삼양식품도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것 중에 있긴 했는데 얘만 뭐 특별히 제가 강조드린 기억은 없는데요. 얘는 불닭볶음면으로 빵 떴습니다. 이거는 지금은 좀 늦은 것 같아서 뭐 분석은 드리지 않도록, 제가 실적 분석까지 못 드렸는데 지금 이미 늦었죠. 하이트진로는 제가 몇 년 전에 고평가라고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주식선물 하방을 많이 말씀드렸던 때가 있는데, 여기에서 말씀드렸나 했는데 꼭 반등이 한 2번인가 그렇게 오는 바람에 저도 이거를 완벽하게 오래 가지고 하방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조금 먹고 버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역시 떨어지죠. 그 당시 좀 고평가였고, 지금은 적정이라 보면 좀 그러고, 그냥 부채 비율 때문에, 딴 거는 걱정이 안 돼. 부채 비율이 조금 있어가지고 외국인도 좀 삐리리 하죠. 그리고 얘네도 이상했던 게 고점에서 실적이 되게 좋았단 말이죠. 그게 약간은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아무리 뭐 코로나 때 술을 집에서 퍼마셨다고 하는데, 그것도 잘 이해는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은 나중에 실적이 급감한 것이 이때 실적을 좀 좋게 만든 게 아니었을까, 기관들의 주의선물 장난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조금 있는 종목입니다. 부채 비율만 아니면은 좀 모아가면 될 것 같긴 한데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부채 비율이 자본 중개한 지만 2배 정도 되는데요. 어쨌든 커뮤니티 글에서 제가 좀 자주 강조드렸던 종목들이 많이 올랐고, 지금은 이제 오뚜기를 좀 관심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오뚜기도 많이 떨어졌죠. 수량가 많이 떨어졌는데, 이게 신호가요, 여러분. 이때 났는데 다시 깼고, 그죠? 났는데 깼고, 났는데 바닥 깨면 손절, 그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났는데 바닥 깼으니까 손절. 그 다음에 어디 났냐면, 지금이 되게 여러 번째인데, 여기 지금 또 난 겁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나고 조정 국면이라서. 지난 시간 설명 들으신 분 아시죠? 제가 최근 음식료 말고 최근 종목들도 기아, 현대차 등도 말씀드렸는데, 이후엔 여기 이 대각선 유지되는가 요것만 보고, 그리고 여기 이 바닥 깨지 않으면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등이 제가 볼 때는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아래로 다시 빨려 들어가지 않아야 돼요. 이 아래로, 여기 아래로 다시요. 이해가 되시려나? 이 하방 추세 안으로 여기를 깨지 않아야 됩니다. 깰려면 멀긴 했네요. 아주 여유있게 보실 분들은 이 아랫단 거의 35만원, 36만원 근처인데 거기를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21선이나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건 맨날 바뀌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요거를 유지하는 게 좋다. 유지하면 더 간다. 오뚜기 조금 재무분석하면 PBR 0.76, 별도로 봤을 때도 PBR 0.89로 괜찮고요. PER에는 조금 아직 약간 높긴 한데, 그리고 전년 대비 다른 애들, 빙그레나 그런 애들은 많이 좋아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비슷하다는 거는 순이익은 작년보다 좀 늘긴 했네요. 근데 그러면은 PER이 어떤 12에서 14, 15 정도인데, 이거 뭐 고평가라고 하긴 그렇지만 저평가는 아니죠. 그래서 오뚜기가 실적이 좋아진다고 믿어야지 투자 가능한 레벨이긴 합니다. 그 점은 보시고, 그리고 또 제가 좋게 본다고 해서 빙그레나 동원 FMB처럼 다 오를 것처럼 생각은 마셔요. 실적이 안 좋아지거나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평가는 아니라서 막 적극적으로 제가 모아가라고 말씀드리기는 애매하지만, 일단 개인적으로 제가 진라면을 신라면보다도 좋아하고, 그리고 또 점점 우리나라 라면이 해외로 뻗어나가거든요. 지금 최근에 한 4종류 가지고 했는데 1위를 삼양이 또, 그 영상을 좀 일찍 봤으면, 삼양 소고기 라면인가 그걸 1위인데 진라면이 살짝 뒤처진 정도, 둘 다 괜찮다는 편이고, 신라면이 외국인 입맛에는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PER 14, 15라도 투자 가능 레벨이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게 적자되거나 줄어들 것 같진 않으니까 투자하기엔 무리 없는. 다른 애들처럼 추가로 급등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가려고 했으면 사실은 여기서 갔겠죠. 요 라인은 좀 깬 것이 좀 아쉽고요. 그러나 이제 외국인만 좀 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이 얼마 많지는 않은데 요것이 더 계속 들어오는지. 아까 대상 보셨죠? 이렇게 하는 동안에도 기관의 매도로 이렇게 떨어진 경우가 있는데, 외국인이 계속 들어올 경우에는 좀 좋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분기 실적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빙그레는 제가 자주 언급드렸지만은 1분기에만 65% 하고, 작년에도 엄청 좋아져서 제가 많이 언급을 드렸었어요. 작년에 좋아진 거 보세요, 여러분.
제가 강조를 여러 번 드리긴 했는데 좀 더 많이 드렸어야 되지 않나 싶긴 하네요. 제가 강조 드린다고 해서 다 오르는 것도 아니고 지금 신세계 이마트 다시 떨어지고 있죠. 근데 사실 이마트는 이게 아주 큰 신호가 나진 않았습니다. 여기서 한번 났었고 이게 아직 안 났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기 좀 그러면은 이거라도 나야 되는데 아직 신호가 나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아주 단기적으로나 여기 이렇게 나고 조금 오르고 이때는 진짜 약했네요, 그죠? 이것도 여기서 끊어야 됩니다. 끊어야 되는데 근데 뭐 지금 뭐 끊기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사실 여기서 끊어야 돼요, 여러분. 중단기 매매는 끊어야 돼요. 모아 가시는 분 말고요. 적립식은 제 개인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진 않지만 오히려 이마트보다는 신세계가 더 낫다고 보지만은 끊는 지점 아시겠죠, 여러분? 전고점 이렇게 파고 들어간 애들은 이런 특히나 이 바닥에서는 이렇게 끊으면서 그래서 제가 손절을 하고 대응하라고 하는데 근데 지금 안 좋은 거는 외국인이 지금 빠져나가는 외국인 기관이 매도한다. 요거는 여러분 조금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외국인이 여러분 빠져나가는 데도 이유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신세계도 외국인이 빠져나가다가 그러다가 조금 들어오다가 살짝인데 이마트보다는 그래도 양호하죠. 기관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얘는 아직은 살짝 깬들려나 아직은 여기를 지지될 가능성이 있긴 있습니다. 얘도 요거 깨면은 무조건 손절이죠. 중단기 매매 손절인데 적립식으로는 모아가고 싶을 정도로 저평가 종목이다. 개인적으로는 이마트가 빨리 쓱닷컴을 정리를 하거나 축소를 하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지마켓은 1분기 때 흑자 전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금 온라인 업체를 조금 그게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연결 자회사에 있는 게. 근데 이마트처럼 개인들이 이렇게 달려들잖아요, 여러분. 계속 달려들면 지금 다시 그 주선물 빼고든 하고 있거든요. 이러면 한 번 더 정말 징하게 누른 다음에 그 정도까지 아니더라 조금 더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반등을 하게 되면 그때 개미들이 우수수 나가게 됩니다. 단타 형식으로 해서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언제 제대로 된 반등이 오냐 개인들이 나가야 됩니다. 저는 개인들이 여기 나가고 이후에 나갈 줄 알았는데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해는 잘 안 되는 게 그 수많은 안 좋은 뉴스에도 이마트를 왜 살까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만에 하나 정말로 이마트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외국인이 판단해서 파는 거라고 본다면은 그러면 우울한 거죠. 근데 여러분 망해가는 기업도 망해가는 지금 한국가스공사처럼 그렇게 안 좋고 그동안 망가지고 망해가는 기업도 나중에 이제 반등하거나 많이 떨어지면 또 많이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한 번에 크게 넣을 거면 손절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면 여유를 가지고 소량씩 모아가시고 나는 모아가는데 외국인이 팔 때 나는 모으기 싫다. 그럼 외국인이 살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런 식으로 적절히 하고 너무 이마트만 올인하지는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른 애들 좋은 애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아직 이마트를 놓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연결로도 1분기 때 흑자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이마트를 설령 손절하더라도 신세계건설이나 여러가지 쓱닷컴 때문에 자회사 때문에 손절을 하더라도 신세계를 손절할 이유는 아직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굳이 신세계 7 매수할 때 이마트 3 적립식으로 그렇게 대응하셔도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글쎄 이 주식이라는 게 여러분 참 이 빙그레 이거 지난 10년간인데 누구는 여기에 걸려서 그렇게 고생하고 그죠? 누구는 여기 걸려서 이렇게 솔직히 여기서 이 누르기 기간 동안 빙그레가 큰 문제가 있었냐? 전 아니거든요. 아니면 이때 너무 14년도에 너무 올리는 것 때문에 기간 조정 글쎄요 기간 조정이라고 하기엔 너무 옛날 일이라서 근데 정말 좋은 종목인데 기관이 누르기를 해서 개미들 떨어질 때에는 반드시 외국인의 이런 매수 때 나중에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이마트를 크게 매수해야 될 때는 외국인이 이렇게 들어올 때에 그때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마트의 지금 가격에 저는 잘 이해는 안 되는데 혹시 숨겨진 뭔가 있나? 부실이 신세계건설 여러분 그 계열사가 좀 흔들린다고 다 그럴 거면은 옛날에 뭐 삼성은 삼성 엔지니어링 안 그랬나요? 현대는 뭐 현대중공업 안 그랬나? 아무튼 이 정도에서 마치고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